안 보여. 4:3 비율의 게임기 중에 화면이 7인치 이상인 게임기 왜 그런 게 없는 걸까? 뭐 한 6인치만 돼도 좋은데. 역시 레트로 게임은 4:3 비율에서 해야지 제맛인데 4:3 비율의 대형 게임기가 왜 안 나오는 거지? 그래, 디스플레이만 있으면 내가 만들면 되니까. 여기 바로 나오네. 7인치 800에 600 4:3. 이거 있으면 되겠네. 4:3 대형 게임기 한번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또 3D 프린터를 이용한 게임기 제작 프로젝트 한번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설계한 게임기 하우징 과연 잘 나왔을지 궁금한데, 자, 제가 3D 프린터 운영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JLC PCB에서 출력물을 주문을 해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제작에 지원을 준 JLC PCB,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JLC PCB는 이렇게 PCB를 설계해서 보내주면 PCB를 제작해서 보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본인이 설계한 것을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3D 프린팅 설계 거의 초보 수준이라서 예전에 정말 어렵게 했었던 7인치 게임기,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설계 도면을 잘라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이 7인치 16:9 화면인데 제가 주문한 4:3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게임기와 거의 비슷하지만 화면만 4:3으로 변경된 설계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자, 그래서 3D 프린팅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되는데 이렇게 add 3D 파일을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레진, 나일론, FDM, 플라스틱 요런 게 있는데 튼튼한 거는 FDM 요걸 선택해서 ABS로 하면은 튼튼한 대신에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주로 레진 제품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JLC 블랙 레진 요거를 한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 가공하는 거 예스로 눌러 주시고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제품 설명, 여기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이제 상판, 하판을 다 올려준 다음에 가격, 생각보다 저렴하죠. 그리고 빨리 받고 싶으면은 조금 비싼 업체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러면 충분히 저렴한 방식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JLC PCB에 설계 도면을 보내서 완성된 제품이 이렇게 안전하게 배송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과연 자르고 붙인 표면이 불균이라거나 그렇게 나와오면 어떨까 걱정이 되는데, 과연 잘 나온 것 같죠? 이 정도면 튼튼해 보이고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SD 카드 넣는 자리, USB 포트, LR 버튼, 열이 빠져나오는 방열구, 스피커 자리, 타입C 포트,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연 4:3 휴대용 게임기, 세계에서 가장 큰 휴대용 게임기가 이제 탄생하기 일보 직전인데,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이쪽에 이렇게 나사로 체결되는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잘 나왔을지.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판 보시면 그렇게 하판도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표면에 잘라 붙이면서 약간의 크랙이나 이런 게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튼튼해 보이죠? 이 정도면. 자, 이제 문제는 여기가 이게 약간 요걸 좀 잘 테이프로 여기를 잘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손상 입을 수도 있어서. 지난번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오드로이드 N2L이 들어갈 건데 똑같습니다. 지난번하고
이번에는 안드로이드로 안 할 거고 이뮬렉 같은 그런 프론트엔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2기가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2기가도 충분합니다. 자, 뭐 납땜을 어느 정도 하셔도 살짝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이 포트 제거죠. 포트 제거할 때 여기 막 이렇게 칩들이 있어서 포트 제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거 하나 제거하고 어댑터 잭도 제거를 해야 높이가 어느 정도 맞춰지겠죠. 이렇게 나사 홀까지 뭐 지난번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잠깐만, 그런데 저는 슬라이드 스위치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그거를 제가 깜빡하고 설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초음파 커터로 제거해서 만들고 이 도면은 올려드릴 건데 올려드린 도면에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도면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드로이드 N2L이 들어간 세계 최대 크기의 4:3 게임기. 자, 과연 잘 될지.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가 너무 두꺼워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너무 두껍죠. 보시면은 상판 거의 뭐 이 두께가 거의 상판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요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서 아날로그 스틱 자리 조금 빼면은 뭐 배터리 2개 정도 넣으면 될 것 같고 잘 돼야 되는데 이 노안이온 아재들의 한을 풀어줄 7인치 4:3 휴대용 게임기 제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공구로는 여기까지가 한계네요. 깔끔하게 납 제거가 안 돼서 니퍼로 좀 자르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니퍼로 하실 분들은 이런 주변의 칩들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없는 데는 힘을 줘도 상관이 없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거 자를 때는 이렇게 한번 막아주고 자르도록 하고 안경 안 쓰신 분들은 꼭 보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눈에 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기는 글루 붙은 자국을 좀 제거를 했습니다. 오드로이드 N2L HDMI가 여기 이렇게 딱 걸리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여기를 다 덮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뚜껑이 안 닫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여기는 노출을 시켜줬습니다. 뭐 이렇게 배치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LED 들어오는 거 한번 해봤는데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일이 좀 많아져서 이제 고정을 하고, 네. PC에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보니까 버튼 두 개가 눌린 채로 나옵니다. 그리고 방향키도 눌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드만 따로 떼서 다시 연결을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크게 기판이 손상된 부분도 없고, 이 정도면 정말 깔끔하게 작업이 됐는데, 버튼이 두 개 눌렸는데 버튼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붙은 부분 전혀 없고, 네, 여기도 기판 손상된 부분도 없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포트를 제거할 때 칩이 손상되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작업할 때는 포트 제거를 인두로 안 하고 그냥 니퍼로 잘라서 했었는데, 아마 그래서 지난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주문해 놓고 또 기다리면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이렇게 아두이노를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사용했다면 여기 이렇게 둬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이제 아두이노로 작업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공간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고, 배터리도 지금 계획으로는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이 디스플레이 두께도 워낙에 두껍고, 그래서 한 2개 정도 넣을 계획이었는데, 요게 되면 아날로그만 없으면, 잘 되면 3개, 안 되면 2개인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와, 여태껏 작업했던 컨트롤러 보드 중에 제일 복잡한 컨트롤러 보드였습니다. 작은 칩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제거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작업한 그런 보드 중에서 제일 깔끔하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오드로이드 N2L보다 더 깔끔하게 됐죠. 이 컨트롤러 보드가 워낙에 또 크고 두꺼워서 지난번에 했을 때는 컨트롤러 보드가 정말 작고 LCD는 진짜 얇았죠. 거의 지금 두께가 거의 이 상판의 3분의 2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만든 거는 뭐 이 상판 두께의 20%도 안 되는 그런 두께였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했는데, 네, 요거 진짜 컨트롤러 보드가 마이크로나 미니 HDMI가 아니고 풀사이즈 HDMI라서 또 여기 요것만 이렇게 조금 더 요 정도 높이로 낮았으면 배터리 들어가기도 쉬웠을 텐데, 아이폰 스피커도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구멍 뚫어서 또 전원 스위치도 넣어야 되고, 한번 아두이노로 작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케이블이 여기까지 안 오기 때문에 또 다시 작업을 해서 케이블 길이도 또 늘려야 되고, 네, 이거 하나 때문에 일이 정말 커지네요. 네, 아두이노 배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두이노 소스 코드는 네이버 카페 라즈겜동의 용이 허터님이 만든 소스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두이노의 소스 코드 업로드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게 있었는데, 여기를 잘라냈기 때문에 여기가 빠졌습니다. 이 Y축이 연결이 여기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납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날로그는 이쪽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와 비교해 보시면 두 번째, 네 번째가 GND VCC입니다. 그래서 GND VCC는 같이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선이 두 개가 같이 연결돼 있죠. 빨간색도 그렇고, 이렇게 연결해 주고, 이제 우측 아날로그 RX-RY, 그리고 좌측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RX-RY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버튼들은 그림에 있는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LED 요 전원들은 나중에 USB 허브 모듈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이제 나머지 배터리 작업 그리고 각종 부품들 배치해서 뚜닫까지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뭐 만들 때 전원부터 하고 시작하는데 이거는 워낙에 공간이 안 나와서 일단 배치를 하고 배터리를 나중에 넣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도 잘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또 여기 아날로그에 걸리죠. 자, 그래서 찾다 보니까 같은 3000mAh라서 사이즈가 다르더라도 용량이 같기 때문에 요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밀면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조금 밀고 이렇게 하면 8.4V 3000mAh 배터리 팩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 모듈은 투셀은 제가 거의 사용을 안 해봤는데 요거 투셀 충전 모듈로 이제 배터리를 여기에 2개 연결해 주면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충전 모듈은 8.4에서 9V 정도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9V 전원으로 충전하는 건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 추가가 되네요. 요 모듈은 PD 모듈입니다. 그래서 PD 충전기를 꽂으면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있는데 9, 12 뭐 이런 전압으로 꽂은 PD 충전기의 전압이 요걸로 고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V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납땜을 해주면 됩니다. 요 충전 모듈을 여기에 할 공간이 또 없어서 또 이제 타입C 암잭을 하나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전원 스위치, 여기 제가 구멍을 안 뚫었는데 전원 스위치 구멍까지 하나 뚫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끝이죠. 2단만 잘 되면 되는데, 이 배터리를 사용하면 이제 높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가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이 단자도 이쪽으로 살짝 밀어주고 그러면 잘 닫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끝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만들었는데 충전이 안 됩니다. 이 암페어가 안 올라가는데 이 PD 모듈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이 충전 보드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듈들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이것도 최신 모듈이긴 합니다만 2셀 또는 3셀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충전 모듈, 이거는 PD는 아니고 QC 충전이 되는 그런 모듈입니다.
네, PD 충전기는 적용이 안 되고 2.2A로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PD 충전기가 안 되는 게 좀 아쉽죠. 충전 회로까지 다 구성이 되었고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작업들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완전히 되지가 않습니다. 하단은 더 심하네요. 여기 케이블이 이렇게 접히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조금만 얇았어도 한 디스플레이 두께가 요 정도만 됐어도 뭐 배터리도 하나 더 들어갈 수 있고 DIY가 정말 쉬웠을 텐데, 그리고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보드도 사이즈도 크고 포트들 제거했는데도 뭐 한 이 정도 높이가 나오니까 정말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후면 보시면 네, 후면이야 뭐 별거 없죠. 자, 뭐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제가 3D 프린터 설계 실력이 별로 없어서 원래대로라면 여기 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사용할 때 좀 발열을 덜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하려면 제가 설계 실력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완성했고, 그리고 배터리가 지금 8.4V 3000A 25W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정도면 오드로이드 N2L 전력 소모를 생각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가 3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도 지난번에 만들었던 제품에서는 제가 했었는데 투셀용 배터리 체커를 사놓은 게 없어서 배터리 표시기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거 넣으실 분들은 살짝 뚫어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마이크로 SD를 넣고 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오고, 정말 화면 거대하죠. 네, LED 이렇게 들어오고, 자, 바토세라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네, 아이폰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사운드 정말 빠방하네요. 네,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화면의 4대3 게임기. 일단 한번 게임 한번 켜서
흔히 사용하는 4인치대의 그런 게임기들과 화면 크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GBA를 한번 켜볼까요? 네, 정말 거대하죠. 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 진짜 화면 사이즈 차이가 뭐 엄청나죠. 네, 진짜 게임할 맛 나죠. 이 정도 사이즈. 와, 네, 실감 나죠. 정말 거대해 보입니다. 자, 레트로 게임은 이렇게 4대3으로 거대 화면에서 즐기는 게 정말 제맛인데, 네, 요런 게임기가 없는 게 좀 아쉽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엑스박스용 LED를 넣었는데 처음엔 들어오는데 이게 흔들면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불이 안 들어오네요. 처음에 전원 인가할 때만 들어오고, 요건 조금 나중에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사실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또 제가 별로 선호를 안 해서 뭐 켜질 때 세레머니로 불 들어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드로이드 N2L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들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위는 좀 어렵고 게임 큐브까지는 잘 되죠.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스팀덱 같은 대형 게임기들과 실제 화면 사이즈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팀덱 OLED 7.4인치 게임기입니다. 네, 7.4인치 게임기와 비교해도 뭐 차이가 엄청나죠 지금. 네, 진짜 차이가 엄청납니다. 화질 차가 좀 심하긴 하네요. 저렴한 디스플레이라서 화질 차이는 좀 심하긴 합니다. 네, 디스플레이가 약간 뭐 그렇게 요즘에 나오는 고성능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레트로 게임 하기에 좀 더 정감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드로이드 N2L이 성능이 살짝 부족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네, 이런 데서는 조금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네요. 그래도 이 큰 화면으로 젤다의 전설을 즐길 수 있다는 거, 네, 정말 힘들게 만들었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DIY 실력이 있으신 분들 따라할 수 있게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저도 뭐 만들면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단 공간도 그렇고 두께는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더 두껍게 했어야 DIY가 조금 더 수월해졌을 텐데 그 점도 좀 아쉽고, 어쨌든 제가 여기 관련된 부품들 다 링크를 남겨드리니까 참고하시고 DIY 도전하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뭐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서 DIY 많이 해오신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DIY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1대1 게임기 만들었을 때 그 이후에 또 1대1 게임기가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네, 요것도 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네,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지만 보람찬 7인치 4대3 게임기 제작. 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